이 정도 품격이 되죠. 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번 1악장이라네요. 예. 저희가 이 피아노 연주곡을 들려드린 이유는 이 연주를 직접 하신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음악 프로가 아닌데 모신 이유는 뭐냐면 저희 코너 중에 교과서 밖의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예, 교과서. 제가 교과서 밖의 사람인가요? 예, 교과서대로 안 한 사람들. 예. 제가 잠깐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13세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셨어요. 가셔서 거기에 음악원에서 5개월 만에 1등을 졸업하시고 빨리 졸업하셨네요. 그리고 루앙 국립음악원에서 최연소 15세로 입학해서 3년 만에 조기 졸업.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최연소 입학해서 최우수 졸업. 성적이 좋으셨네요. 예. 근데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저희가 모시지 않았을 텐데 보통 이제 이 피아니스트들이 이름을 알리는 것은 유명 콩쿠르에서 수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알려지거나 하죠. 근데 임현정 씨는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신 네, 분인데다가 유튜브에 본인의 연주 장면을 본인이 찍어 올리신 거 아니죠? 네, 거기 카메라맨께서 이제 찍어주신 분이 그냥 자기가 올렸어요. 개인적으로 카메라맨이 그걸 찍다가 이거 너무 인상적이다 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네, 당연히 저도 올리면 너무 좋다고는 했죠. 왜냐면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고 하니까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생생한 라이브 장면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올렸는데 거기서 대박이 나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영국 EMI 클래식과 계약하고 그리고 EMI에서 최연소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녹음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최연소라는 게 강조되죠, 여기서? 네, 이게 어려운 게 이제 뭐 셰익스피어 작품 전곡을 다 연극했다라는 거랑 이렇게 비유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 스케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시간 걸리는 겁니까? 한 10시간 정도? 한 번에? 예, 그 베토벤 소나타 전곡 다 연주하려면은 그러니까 저는 템포로 한 10시간 걸리는데 뭐 15시간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연주회로 따지면은 8번 연주회를 해야 돼요. 연속으로 계속 연주해 보신 적도 있어요? 네, 일주일, 그러니까 8일 동안, 매일매일 당연히 악보는 하나도 보지 않고 암기로 8일 동안 파리에서 했었어요. 어떻게 다 외워요, 그게? 그래서 그 연주를 다 하고 나서 녹음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네. 24살에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연주자는 잘 없군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23살에 녹음은 했고 이제 출판은 24살에 됐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때 완전 베토벤에 너무 미쳐 있었어요. 저 베토벤 공부를 안 하면은 잠도 안 오고 완전 베토벤의 스토커가 돼가지고 베토벤 연애 편지도 다 읽고 심지어 베토벤 일기장도 제가 다 읽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친한 친구들의 일기장은 안 읽잖아요. 근데 베토벤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왜요?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네. 오히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저와 더 친하더라고요. 그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 뭐 연애 편지도 다 읽고 유서 편지도 다 읽고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이웃집 아줌마가 무슨 얘기를 했다까지도 다 알고 있고 뭐 그분의 어린 시절 왜 그렇게까지 베토벤에 빠졌어요? 베토벤의 음악에 굉장히 이렇게 딱 첫사랑 오듯이 너무 이렇게 한눈에 반한다는 그런 느낌 알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악보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네, 우선 이제 악보를 보고 이제 연주를 하면서 그 선율 그런 거에 이제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게 되게 끌리는 것이 있었고 이제 그런 본능적으로 어떻게 달라요? 본인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요? 되게 굉장히 영웅적이고 남성적이게 있으면서도 너무 여성스러운 게 같이 공존해요. 그래요? 되게 신기해요. 네. 내가 알 수가 있나? 어쨌든 그래서 알려주시고 한국인 최초로 아이튠즈에서 클래식 차트 1위, 빌보드 클래식 차트 종합 1위 이런 거를 쭉 가셨어요. 콩쿠르에서 상 받은 적은 없죠? 네. 어렸을 때 뭐 한 번 이렇게 유명한 콩쿠르는 아닌데 그냥 그런 데서 뭐 받아본 건 있는데. 어렸을 적에.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루트는 이렇게 콩쿠르를 쭉쭉쭉 받고 어디 유명한 차이코프스키 무슨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에서 상 있어요. 받고 그럼 국내에 와서 방송 나가가지고 여기서 상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는 건데 이분은 밑바닥에서부터 인터넷 밑바닥에서부터 유튜브에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카메라맨이 찍다가 이거 괜찮은데 하고 올렸고. 네. 그게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계약도 하고 책도 내셔서 책은 프랑스에서 내신 겁니까? 네, 침묵의 소리라고 프랑스에서 먼저 이건 쓰고. 어떻게 해서 내시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녹음하는 게 그냥 음악적인 그런 작업이 아니라 되게 영상도 많이 들어가고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베토벤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더니 그 알반 미셸이라는 게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시죠? 개미 쓴 개미. 작가. 그 작가가 이제 소속된 그런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 에디터가 제 인터뷰를 들으셨어요. 아 프랑스에서 네. TV입니까 라디오입니까? 알바 미셸은 그 출판사 그 뭐라 그래? 아니 제 말은 그 인터뷰를 어디서 하셨나요? 아 라디오 그것도 캐톨릭 라디오.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듣고 있다가 네. 아, 재밌는 친구네 하고 책을 쓰자고 해가지고 네네 저한테 컨택이 직접 알바 미셸에서 먼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많이 팔리지는 않았죠. 아 그건 그래도 좀 팔렸습니다. 프랑스에선 좀 팔렸는데 한국에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력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네요. 13살에 본인은 3살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일반 고등학교 뭐 다니신 거죠? 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음악 그러니까 오전만 수업이 있고 오후에는 음악학교 이렇게 같이 밸런스가 되는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프랑스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이죠. 한국에서는 네네 일반 중학교. 그렇죠. 네, 중1 1학기 마치고 그다음에 갔어요. 중1 때 여기 프랑스에 내가 가야 되겠다고 왜 생각했어요? 프랑스가 이제 본토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벨, 드뷔시 제가 굉장히 우상숭배하듯이 너무 좋아했던 작곡가들이 다 프랑스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특히 파리 음악원 하면은 그런 전설적인 분들이 다녀가셨던 그런 학교고 이제 음악학교 중에 가장 오래된 학교가 이제 파리 음악원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는 이제 우리 한국 보통 이 조기 유학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예, 제가 간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판소리를 배우고 싶으면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 게 너무 맞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클래식 음악을 배우려면은 프랑스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도 했고 특히 저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집안이 무슨 뭐 엘리트 교육 뭐 음악 뭐 베토벤 모차르트 뭐 하나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 그런 백그라운드였거든요. 예, 부모님 아예 음악을 관심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고. 아무도 없었어요? 네, 음악 한 분 한 명도 없었고 뭐 돌연변이로 태어나신 거네 완전히. 네, 저 완전 외계인이에요. 제 가족에서 진짜 외계인이에요. 말도 참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음악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네. 나 이 피아노 배우러 프랑스 갈래? 그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셔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모르셨어. 만약에 알았더라면 네. 파리 음악원 들어가는 게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전 세계 경쟁이 전 세계 유리니까 그것도 막 극소수만 뽑고 이러니까는 근데 그걸 만약에 아셨더라면 절대 안 된다고 말리셨을 텐데. 너 안 된다고 그랬을 텐데. 네, 근데 모르니까 가 그래. 그래 해봐 이렇게 된 것 같아 진짜로. 그러면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와서 같이 기러기 아빠 엄마라고 하죠. 2년 동안 했었습니다. 2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13살이니까. 네, 아니 처음에는 제가 혼자 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호스트 패밀리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너무 이게 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루앙 콘서바토리 입학을 했을 때는 2년 반 동안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2년은 그러면 13살짜리가 혼자 가가지고 네. 혼자 있었어요? 네. 그 호스트 패밀리 아니 그러면 한테 예를 들어서 가려면 보통 불어도 공부하고 준비 기간 막 한 네. 1, 2년 잡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이제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봉주르도 못했어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 그냥 뭐 무작정 갔는데. 근데 피아노 연주 실력만으로 입학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언어가 안 되고 아예? 네, 하나도 안 되고요. 예, 예. 그럼 어떻게 공부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사전으로 찾고, 예, 막 그러다.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도 잘 몰라요. 그때는. 그렇죠. 예, 예. 단어만 연결해서 이런 뜻이겠거니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오로지 연주 실력으로만 들어갔으면 연주 실력이 그때부터 꽤 됐군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제가 맨 처음에 간 학교는 이제 파리 음악원 당연히 아니고 이제 네. 그냥 동네에 있는 콘서바토리였는데 동네에 네, 좀 쉬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교수님을 참 잘 만났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너무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키는 막 186에다가 수영까지 나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진 않아요. 네. 키까지는. 아니 근데 되게 무서워 보이셨는데 굉장히 다정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해가지고. 말 안 되는데 그냥 피아노 치는 것으로 그냥 쭉 갔네요. 네네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게 파리 국립음악원이었어요? 네, 그 거기가 마지막 골은 파리 음악원이었어요. 그게 제일 유명한 데예요? 그렇죠. 네. 전설적인 학교. 여기에 차연소 입학,
최우수 졸업. 이거 잘한 겁니까? 그냥 이제 빨리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네. 거기가 21살까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몇 살에 들어갔어요? 16살에 들어갔는데 16살에 들어갔을 때는 다들 이제 저랑 공부하시던 분들 다 보면은 굉장히 나이들이 저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또 특히 바이올린과 같은 분들은 막 26, 27도 많이 있었고 작곡가는 30. 입학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건 순전 실력으로 입학하는 데예요? 거기는 순전 실력이죠. 시험 보고 이런 거 없고? 필기 시험? 필기 시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어를 잘했죠. 16살 때는. 그래가지고. 3년밖에 안 됐는데? 네네. 잘했다 6개월. 오늘. 프랑스어는 6개월 만에 다 마스터는 됐었어요. 그때. 마스터가. 네. 에이, 마스터가 되지는 않았겠죠. 조금 할 줄 알았겠죠. 그죠? 아니요, 6개월. 진짜요. 그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정말 다 이해하고, 그 학교 네. 공부를, 충분히 다 따라갔으니까. 예. 왜, 혼자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이 여정을 밟은 이유는 음악이, 피아노가 너무 재밌었어요? 좋고? 가니까 좋아지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어쨌든 나는 외국에 나가서 자유를 누리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게 많았는데 막상 13살이니까 그냥 막연했는데. 네, 막상 가니까는 정말 통하는 언어가 피아노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음악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인종차별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애들이 막 놀리고 그 동양인이 중학교 전교에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학교인데 서양 애가 갑자기 오면은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언어를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눈 딱 찢으면서 저한테 막 네, 칭총칭총 그런 건 이러면서 하죠. 너무 하죠. 놀리고 그랬는데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나오라 그러더니 피아노를 쳐보래요. 그래서 연주를 하고 끝나니까는 갑자기 애들이 다 기가 죽었어. 막 박수를 치더니 갑자기 친구가 돼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말로 써도 손짓으로 써도 제가 성공을 안 했던 거를 음악으로 이게 표현을 하니까는 갑자기 친구도 생기고 음악 학교니까. 그 일반 학교에서요. 일반 학교. 프랑스 일반 학교. 일반 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언어를 다니면서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일반 중학교 다녔어요. 일반 거기 중학교 콘서바토리 가가지고 다니고. 막 뭐라고 할 때 네네.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너 말을 못하지만 피아노 한번 쳐봐 해서 피아노 네. 확 보여줬던 애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친구하자고. 네, 그렇게 됐다가 정말 음악이 저에게는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 그리고 음악이 진짜 저의 통역사였어요. 베토벤 천재형이신데 이런 게 천재죠 사실은. 말은 안 통하지만 분야의 천재죠. 그렇지만 콩쿠르에서 입상한 적은 없고요. 아니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지금 김어준 NC님이 뵈니까 네. 진짜 베토벤 같으세요. 이미지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헤어스타일이요? 헤어스타일이며 몸이며 이제 베토벤이랑 너무 많이 비슷하신 헤어스타일 스타일인 것 말고 같아요. 뭐가 비슷해요? 본인이 아는 것과. 좀 뭐라 그럴까 이 카리스마 있는 이 되게 좀 이런 무게감 그리고 네. 헤어스타일 음악으로 표현해서 하나 작곡해 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콩쿠르가 아니라 유튜브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우연히 올린 거 때문에 알려지게 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주 잘 나가고 계십니다. 아이튠즈 클래식 종합 차트 1위. 이런 거 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제 관할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출판 1위 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냥 1위가 그냥 돼버린 거지. 그거 그렇죠. 한국인 최초랍니다. 여기 클래식 차트에서 1위 한 것은. 베토벤 전곡 연주자로 유명하시고 이게 대단한 거랍니다. 저는 몰랐는데. 전곡을. 소나타 전곡이요? 네. 소나타 전곡. 사실은 제가 요거 하기 직전에 어떤 분인지 알려고 그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범블비? 네. 그 영화 주제가잖아요. 네네. 왕벌의 비행이라고. 그 영화 주제가 아니에요? 영화 주제가 글쎄 그냥 하도 유명한 곡이라서 많이 쓰여지지. 어디서 들어본 거 같아요. 영화 주제가인 줄 알았더니 어쨌든 네. 그 왕벌의 여행? 네네. 왕벌의 비행. 네, 왕벌의 비행이구나. 림스키 콜사코프. 그거 제가 짧은 거 1분 몇십 초짜리 갑자기 피아노 앞에 왔더니 갑자기 연주하고 갑자기 끝내버리는 거. 네네.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왕벌의 비행. 진짜 인장성입니다. 제가 보면서 이 사람 약간 미친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미친 상태였어요, 정말. 왜냐하면 2시간이 넘는 리사이트를 끝내고 네. 이제는 이제 막판이다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긴장을 풀면서 막 확 연주해버린 거라서 좀 약간 미친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요. 저는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그냥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왕벌의 비행이요. 예, 왕벌의 비행. 이거 왕벌의 비행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까? 네네 나와요. 네. 네. 임현정 씨는
HJ 림, LIM 이렇게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네. 해외에서는 제가 HJ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왕벌의 비행을 검색하시면 왕벌의 비행을 검색했던 거 하여튼 나와요. 네, 나오는데 플라이트 오브 범블비. 예. 플라이트 오브 범블비. 네네. 예. 플라이트 비행. 예. 네. 범블비의 비행. 그걸 클릭해서 제가 제일 짧아서 봤어요. 사실 다른 거 20분, 30분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다 보나. 그래서 1분 30초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약간 신기가 있는 네. 접신한 듯한. 아니 그 곡은 벌들이 막 zzz 이러면서 날아다니는 거를 이렇게 묘사한 거라서 네. 그냥 재미있게 뭐 심오한 철학이 있는 그런 곡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풀어내는 곡이라서 그렇게 한 그건 거. 모르겠고 하여튼 인상적이었어요. 미친 듯이 연주를 하시더만요. 아주 미친 듯이. 보통 이렇게 뭐라고 속주라고 하나요? 네. 엄청나게 빠르게 손가락으로. 손가락이 10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벌들이 우선 잘 날아다녀야 되니까는. 네. 한번 보세요. 굉장히 클래식을 모르셔도 인상적입니다. 작곡도 하십니까? 네, 그냥 가끔씩 근데 작곡엔 재능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서 그냥 편고. 어렸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그 작곡은 다른 사람이 작곡한 거 연주하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작곡을 해봤는데 네, 그다지 사람들이 본인이 보기에도 네, 아니 그리고 특히 막 베토벤, 막 모차르트 이런 분들 곡을 연주하다가 내가 작곡한 거 보니까 너무 형편해.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그냥 그분들 연주한 거나 잘 쳐야 되겠다. 굉장히 솔직하신 분인데 현재 그러면 지금 한국에 아예 오신 건가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년에 반은 제가 한국에 있거든요. 1년에 반은. 반은 한국에서 무슨 활동하세요? 그냥 가족이랑 같이 있고 또 학교 다니면서 클래식 강연도 많이 하고. 아, 강연하시는구나 이제. 네네네. 그러면 그 유럽에 계십니까? 아니면 미국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스위스에 살아요. 해외에서는 스위스에 살고. 좋은 데 사시네. 네. 스위스 어느 도시에 사십니까? 스위스의 뉴샤텔이라고 이제 제네바 7리 중간에 있는 네. 알프스 산이 보이고 뒤에는 산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스위스 호수 없는 데가 어딨어요? 근데 진짜 집 코앞에 호수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너무 거기가 아름다워서 일부러 거기 가서 살고 있어요. 자,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본인의 에너지가 가는 대로 사시는 교과서 같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리신 네.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